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태민 경제TV입니다. 하태민 종목 분석. 오늘은요 356번째 시간으로요. 최근에 에코프로 2분기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중점적으로 해서 앞으로 주가가 어떤지 현주소가 어떤지 살펴보겠는데, 우선 제가 주식 투자를 한지 지금 주식 투자 시장에 입문한 지 30여 년째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에 비춰서 좀 드릴 말씀 드리고요. 이 종목 둘러싼 워낙 얘기들이 많아서, 그 다음에 지주회사의 특성, 그 다음에 핵심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핵심이 왜 그런지, 그 다음에 대응 전략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하태민 검색하시면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나옵니다. 들어오시면요. 네. 제가 데일리부터 장중 속보, 그 다음에 종목 리포트 등등 전부 다 제가 만드는 거고요. 제 마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애청자님께서 주식 투자로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한 가지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 마음만 잊지 말아 주십시오. 자, 에코프로. 자, 설명드리기 앞서서 매일 아침 제가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개장 방송을 스트리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으실 거고요. 바쁘시면 다시 보기 하는 분이 훨씬 많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제가 처음 드린 말씀이 이게 뭔 얘기입니까 하는데요. 주식과 결혼하면 결과가 좋지 않다. 지금 에코프로를 제가 말씀드리기도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여기 이 종목을 준비를 둘러싸고 워낙 저는 선동이라 봅니다. 난무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뭐 반도체 파세요. 네. 뭐 지금 AI, 뭐 HBM3, 이 HBM3가 지금 하이닉스에서 SK 하이닉스 비중이 얼마 안 됩니다. 네. 이거 별거 없습니다. 이거 팔고 내가 추천한 종목 사세요. 그래 2차 전지 내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리막 IRA 하더라도 일본하고 경쟁해야 됩니다. 그래 이것도 별로입니다. 내 종목 사세요. 이런 식이에요. 자기 주식을 추천하는 거는 괜찮은데 엉뚱한 주식들을 비논리적으로 까는 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AI 시대가 초기고 HBM은 이번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번 그 컨퍼런스 콜에 가장 강조할 정도로 많은 얘기를 했던 공간을 앞으로 이게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근데 초기의 상황을 가지고 지금 숫자를 들이낸다? 이건 굉장히 비논리적 일이죠. 하수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논리를 들고 사실 제가 볼 때는 HBM3 AI도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지 상당히 기대할 만한 대목이고요. 그리고 2차 전지라는 게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이게 다 합쳐져야 2차 전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잘 되면 같이 잘 되고 안 되면 같이 안 되는 구조지. 그 안에 누가 잘 되고 니는 안 되고 양극재는 잘 되고 분리막은 안 되고 이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 어떤 이런 걸 우리가 이런 논리적 근거가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동. 특히 내 종목 맛에 이러니까 보니까 또 여기에 많은 분이 동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굉장히 비이성적인, 그리고 상당히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심지어는 그 매도 리포트를 쓴 그는 죄악이다, 이런 얘기까지 함부로 얘기를 하시는데,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30여 년 전에 주식을 봤지만 결국 주식과 결혼하는 분들은요 항상 결과가 안 좋더라고요. 이게 결혼이라는 게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이성을 상실하는 게 결혼이거든요. 주식을 매매한다는 것은 매도 측은요, 이 주식을 사는 사람 바보다, 비싸다 해서 파는 거 아닙니까? 매수하는 분들은요, 야, 더 오른다, 싸다, 이래서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생각이 서로 맞닥뜨려야 매매가 되는 거라서 주식은 항상 여러 생각이, 상반된 생각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공간입니다. 그게 없으면 매매가 안 되겠죠. 그런데 이 근거가 결국은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합리적으로, 왜 돈이 오고 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돈이 오고 가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걸로 주가가 일시적으로 형성을 될 수가 있어도 중장기적으로 되지 않더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그래서 이걸 잊고 주식에 그냥 콩깍 찍어서 맹목적으로 주식을 한다면, 네, 그 결과는 항상 좋지가 않더라. 주식은 항상 제가 불가근 불가원입니다. 아침에 샀다가 오후에 팔 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주식과 절대 사이 30여 년 경험에서는 주식과 절대 결혼하지 마시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제로, 자, 지주회사 특성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는요, 지주회사입니다. 말 그대로 지주회사라는 거는요, 지주회사는 지주회사잖아요. 자회사에 이게 연결재무제표가 우리가 나라가 도입되면서 자회사의 숫자가 지주회사를 고스란히 옮겨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주회사의 매출 자체를 우리가 이게 10억 단위입니다. 10억 단위. 4조, 지금 4조를 했는데요. 이 숫자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자회사의 실적이 옮겨온 거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요, 지주회사가 주로 상장이 됩니다. 여기가 주로 상장이 되고요. 그때 자회사들은 주로 비상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를 살 수 없으니까 자회사를 사는 마음으로 지주회사를 사는데, 우리나라는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상장되는 구조가 돼버리니까 뭐 자회사가 좋으면 자회사를 사면 되지 굳이 지주회사를 살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숫자가 연결재무제표는 단순히 자회사의 숫자가 옮겨온 것이기 때문에 숫자를 우리가 주가에 온전히 반영하지 않는다. 그런데 에코프로 BM의 숫자가 다 가는데, 그런데 만약에 에코프로의 자회사가 에코프로 BM만 있었다면 이 주식은 매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제가 지난번 이전 영상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을 상당히 강조를 했을 건데요. 요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이 비상장이잖아요.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나름 괜찮은 비상장. 어쨌거나. 그래서 이런 똘똘한 자회사가 둘이 있으니까 이것이 알찬 자회사가 시너지가 나서 에코프로 주가 형성이 된다. 그럼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어떤 회사입니까? 제가 한번 볼게요. 이 회사는 네, 이 탄산 수산화듐을 분쇄, 미세 가공, 이거 미래나노텍 이런 거 하죠. 이런 회사 하는 회사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조, 무수 가공 하잖아요. 무수 가공. 네, 이런 거는 강원에너지도 들어보죠. 이런 회사도 몇 개 있어요. 네, 이런 일을 하는 걸로, 그래서 일부에서는 배터리급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도 생산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자, 어쨌거나 지금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2022년에 오후 여기서 깜짝 놀라버렸잖아요. 올 3월에 나오는 실적을 보니까 매출이 이렇게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이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것이 에코프로 올해 주가상, 에코프로가 올해 2월부터 주가가 올라가는데요. 이게 미리부터 소문이 나면서 선반영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다들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움직였다. 그런데 이번 2분기, 그래 에코프로의 실적이 핵심인데 이번 2분기 실적을 보고 좀 다들 깜짝 놀랐어요. 왜냐? 매출이 줄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를 알 수 있죠. 첫째, 우리 시장에서 얘기했던 초고순도, 배터리급,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은 역시 생산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게 드러나죠. 만약 이걸 생산했으면 당연히 매출이 크게 늘어야죠. 물론 매출 규모도 이 정도로 될 리가 없죠. 사실은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 가격을 감안한다면 이거보다 훨씬 커야죠. 근데 어쨌거나 그걸 규모를 떠나서 매출이 줄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전구체하는 회사였잖아요. 전구체하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매출이 늘었죠. 의미있게 늘었죠. 한 23% 늘었죠. 그런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이 24% 줄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여기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지 못하는구나. 이거 상당히 주가의 악재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냥 가공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매출이 준 걸로 봐서는 역시 예전에 좀 비싸게 샀던 원자재들이 가격이 떨어지면서 매출이 줄었구나. 이것도 상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핵심인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이번에 2분기 실적이 매출이 줄었다. 이거 여러 가지 상당히 주가에 올라가는 아주 큰 동력 하나, 엔진 하나가
네, 식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볼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이번에도 매출은 늘었습니다. 영업이익률 줄었고요. 영업이익률도 사실 2.5%면 아주 뭐 별로 없는 건데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그 기본 구조를 아시면 됩니다. 머티리얼즈라는 거는요. 전구체입니다. 전구체. 전구체는 작은 알갱이다. 예를 들면 NCA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네, 작은 알갱인데 이게 니켈과 코발트에다가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코팅하는 것도 있고요. 전구체가 아니면 네, 니켈과 코발트와 알루미늄을 같이 섞어서 작은 알갱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 외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네, 여기에다가 수사 초고순도 수사나 리튬을 또 여기에서 큰 알갱이로 이게 이제 양극 발물질입니다. 네, 여기다가 네, 바인더, 도전제 이런 걸 섞어서 이렇게 알루미늄 박 위에다가 이렇게 걸쭉하게 발라서 굳히면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양극재입니다. 이런 구조건. 근데 이 니켈, 코발트 이런 걸 다 우리가 수입하잖아요. 네, 이게 한 70% 됩니다. 그러니까 70%를 다 하고 나머지 가지고 월급도 줘야 되고 전기요금, 수도요금도 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네, 그런 거 다 하는데 수익률이 높을 수가 없죠. 우리가 니켈, 코발트를 직접 생산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한계가 분명하다.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기본적으로는 이 특성 자체가 네, 한계가 좀 뚜렷한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한 70%가 그 원자재 가격으로 영국 메탈 익스체인지 가격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인데 이번에 매출이 줄었다는 것은 네, 상당히 큰. 그래서 앞으로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국내외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특성이 있군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응 전략인데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시가총액을 잘 비교를 하지 않으시는데 항상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 세계 1, 2위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 생산회사 갈버말과 미국의 알버 간펑 리튬 시총이 지금 네, 20조에서 30조 정도 하네요. 20조에서 30조. 우리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네, 50조네요. 다 여러 가지를 상상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삼성, 현대모비스 이런 게 21조, 삼성 SDI가 43조인데 네, 포스코 퓨처인과 에코프로 BM은 지금 37조 수준이네요. 에코프로는 지금 31조 수준입니다. 이런 것들을 항상 시가총액을 늘 살펴보시고 비교해 보시면 네이버만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회사의 상대적 위치를 알 수가 있고 그 속에서 이제 주가 측면을 한번 제가 살펴드릴게요. 자, 6월 말부터 뭔가 변화가 있었어요. 자, 이게 뭐냐? 이 공매도 때문에 그래요. 공매도 쇼커버링인데요. 자, 우리가 KRX 들어가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KRX 들어가시면 KRX 정부 데이터 시스템 들어가시면 공매도 다 나오는데요. 에코프로를 보면 네, 여기 보이시죠? 6월 28일 날 172만 주가 공매도 잔고가 고점이었네요. 그다음 6월 29일 날 168만 주로 4만 주 줄었죠. 공매도가. 6월 30일 날은 166만 주로 또 2만 주가 줄더니 7월 3일 네, 이날이 역사적 날입니다. 138만 주, 네, 28만 주나 줄었네요. 결국 공매도의 쇼커버링은 7월 3일부터 본격화되었고 6월 29일부터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으시죠. 네, 그래서 이날부터의 주가 상승은 쇼커버링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날입니다. 이날이 7월 13일이죠. 이날은 뭡니까? 미래에셋의 네, 타이거 2차전지 소재 ETF가 상장된 날입니다. 이후로 지금까지요. 여기 한 4천억 정도 자금이 몰렸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 타이거 2차 전지 ETF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에코프로, BM,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LG화학까지 몰빵 펀드입니다. 그 종목만 사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부터는 이제 공매도가 더 쇼커버링, 소위 말해 숏 스퀴즈가 나타나죠. 쇼커버링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 현상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공매도 상황에서 뚜렷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네, 그 상황에서는 이날, 이 7월 21일부터는요, 7월 20일부터는 공매도가 네, 급감을 하죠. 어디까지? 63만 주까지 급감. 7월 28일까지. 그래서 7월 20일부터 7월 28일까지 소위 말 숏 스퀴즈가 나타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7월 28일을 저점을 찍고 다시 공매도가 증가하고 있어요. 공매도야 뭐 주가 올라가면 나오는 거니까요. 근데 문제가 중요한 게 7월 28일이 분기점이 된다. 공매도 상황에서는 7월 26일 날 정말 역대급 기록을 다 세우고 7월 28일이 이날인데요. 결국 뭐냐? 이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한 달간 네. 그러니까 공매도 쇼커버링 장세였다. 그런데 그 소위 말해서 표현이 좀 저급합니다. 약발이 이때까지 다 하고 이제부터는 쇼커버링이 없다. 이제 남아있는 힘은 ETF의 매수의 힘만 남아있다. 이렇게 수급상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번에 2분기 실적 보니까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주가 상승의 동력이 상실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주가는 상당히 만만치 않은 수준이다. 좀 전에 보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여러분 보시면 할 수가 있겠고, 다만 여기서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말씀드렸지만 30년 경험하니까 결혼을 절대 하지 마시라. 주식과 우리가 결혼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조금 이상은 팔고 또 다시 받도록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드린 여러분께 마음은 제 방송을 보시고 제 카페, 제 자료들, 리포트들 제가 일일이 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다 이 여러분께 도움 되시라고, 증권사에서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도움 되시라고 일일이 이렇게 리포트도 다 써드리고 하고 있는, 여러분 보시라고, 도움 되시라고. 그래서 이 마음은 제가 지금 다른 의도로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주식시장 30년의 경험을 하면서 객관적인 좀 합리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입장이고, 그 외에도 다른 종목도 많이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좀 혹시 이걸 보고 왜 하 대표가 또 이런 말을 합니까? 이런 말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식의 주식은 접근할 일이 아니다. 주식은 절대 결혼하지 마시고 합리적으로 대응하시고, 특히 요즘 상황이 너무 좀 선동적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고 있어서 저같이 경험 많은 사람들은 참 시장을 보면서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까지 염두에 두시고, 제 마음은 꼭 우리 애청자님이 정말 주식 투자로 성공하시기를 바란다 하는 그 마음뿐이라는 거,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